예,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수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해훈 전 의원의 과거 갑질 폭로가 나왔습니다. 영상으로 들어보시죠. 네가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를 내가 도대체 몇 번을 더 해야 알아듣니? 너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들어? 국어 못하니? 너 뭐 이런 애가 다 있니? 기사 검색해서 보고해라. 도대체 얼마나 더 얘기를 해야 네 머리에는 그게 이해가 되니? 너 뭐 IQ 한 자리야? 말 알아들었니? 못 알아들었니? 답을 해라 제발. 네. 네? 너 지난번에도 며칠 전에도 내 했잖아. 근데 이거 제가 보고를 안 드렸던 게 이재명 의원님께서 뭐 연합 같은 거 이제 처음에 보고하고 그거 그대로 받았어요. 근데 이게 지금 똑같은 기사니? 그냥 이름만 들어간 거는 보고 안 했어요. 야!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입이라고 그렇게 터졌다고 그냥 막 네 맘대로 그러고 떠서? 너 머리는 판단하는 머리 아니야. 너 판단하지 마. 내가 몇 번을 얘기 알아들어. 네가 무슨 판단을 해? 네가 무슨. 그냥 판단하지 마 너는. 똑바로 알아들어. 와, 최근에 들어본 그 전화 녹취 가운데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의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들어? IQ 한 자리야? 야, 널 죽였으면 좋겠다. 정 변호사님, 이건 무슨 상황입니까? 글쎄요, 저렇게만 들어도 저는요, 막 제가 오그러들고 움츠러들고 마치 제가 혼나는 듯한 그런 느낌까지 들었는데, 그런데 저 이야기를 면전에서 들었을 사람은 얼마나 그랬을까? 더군다나 현직 국회의원 아니었습니까? 그 다음에 국회의원실에 막내면은 인턴이면 막내잖아요. 그렇죠. 주로 20대가 많죠. 그런데 저 때가 2017년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해훈 의원의 애들이 딱 저 나이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뻘 되는 그 인턴에게 저런 식의 이야기를 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뭐 이런 농담하죠. 머리가 뭐 나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IQ 두 자릿수 아니냐 이런 이야기는 제가 들어봤어도 한 자릿수라는 이야기 제가 처음 들어봤고요. 그다음에 이해훈 의원 머리가 굉장히 좋다고 그랬어요. 뭐 전국 1, 2등 했다고 그랬는데 아무리 그렇게 본인이 머리가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에게 IQ가 두 자리도 아니고 한 자리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는 무슨 생각 드냐면 이해훈 후보자가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판단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휩쓸려가지고 말 잘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자신은 판단 능력 부족하고 그런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대해서는 젊은이에 대해서는 뭐 판단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나? 그다음에 어떻게 죽였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더군다나 아들뻘한테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저는 또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이해훈 의원이 삼선 의원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거쳐간 보좌진이 얼마나 많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만 끝날 수 있을까? 저는 그것도 걱정이 됩니다. 최진봉 교수님, 요즘에 뭐 학폭이 어렸을 때, 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럴 때 그 철모르고 했다는 그 학폭 문제로 인해서 연예계의 생명이 끝나고 정말 은퇴를 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미성숙한 미성년자도 과거의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이해훈 삼선 의원의 당대표까지 했던 바른정당의 당대표까지 했던 이 중진 의원의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온다면 과연 이분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게 장관 후보자로 계속하는 게 맞습니까? 지명하는 거하고 좀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런 사실이 지명하기 전에 다 밝혀졌는데 지명을 했다 그러면 논란이 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이제 지명할 당시에는 이런 내용이 다 밝혀지지 않았고 제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명한 건 크게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이런 말이 나온 상황이라면 이건 오로지 본인이 해결할 문제예요. 이해훈 후보자가 만약 이 문제가 국민적 관점에서 왜냐하면 사실은 장관 후보자는 두 가지 점을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책적인 전문성, 뭐 이해훈 후보자 그런 전문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도덕성, 이 검증도 분명히 국민들은 장관에게 또는 고위공직자에게 요구하는 덕목입니다. 그 덕목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하고 만약에 국민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게 그 기준에 맞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뭐 본인이 거치를 저는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뭐 이제 공개가 됐으니까 이건 여론을 좀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뭐 어떤 일이 또 녹취가 나올 수도 있는 거 모르잖아요. 이건 아직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오롯이 이제는 뚫고 나가야 된다.
이혜훈 후보자가 어떻게 대응하고 또 해명을 할지 안 할지 뭐 모르겠습니다. 해명을 하겠죠, 물론. 그 해명이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지 또 국민들이 봤을 때 이렇게까지 얘기한 사람이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된다고 하면 그건 본인이 거취를 걱정하고 고민하고 결단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의원님. 네.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장면에서 저게 나온 건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름이 들어간 기사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데 혹시 어떤 기사인지 아세요? 뭐 기사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아마 이제 이 인턴 직원이 하는 일이 이혜훈 의원 관련된 어떤 이 기사 그 나온 거를 전부 다 찾아서 이제 보고를 해라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 이 인턴 직원은 이혜훈 의원이 주인공을 한 기사 말고 그냥 이름이 나오는 거, 예. 뭐 그건 아마 보고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헤드라인에 이름이 크게 그렇죠. 걸리면 그건 이제 스크랩해서 보여드리는데 중간에 한 글자 들어가면 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걸 빠뜨릴 수 있죠. 왜냐하면 뭐 20대 인턴이 그런 세세한 내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이렇게 해라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전화해서 그걸 제 입으로 참 말하기도 어렵습니다만은 저런 식의 폭언을 퍼붓는다는 거, 사실은요. 일단 이혜훈 의원의 보좌관 갑질 문제는 솔직히 예전부터 좀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혜훈 의원 지명할 때, 저거 지금 터질 텐데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자, 저 정도도 알고 있는데 저걸 검증할 때 몰랐다고요? 좀 말이 아니. 이게 의원실 이게 국회를 좀 안다는 분들은 웬만한 분들은 다 압니다. 이게 이혜원 의원의 보좌관 갑질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소문이 많이 돌았기 때문에. 근데 과연 이걸 검증해서 그냥 거쳐갔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보여지고, 또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20대들을 또 자기 밑에 있는 직원들을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 장관이면요, 그 직원이 얼마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기획예산부 처 장관 가서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저렇게 이야기를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본인은 뭐 지금이라도 연락처를 안 해서 뭐 사과하겠다 그러는데 왜 그때 사과 안 했어요? 저렇게 심하게, 왜냐하면 저는 이 인턴 직원의 이 평생에 가지고 있는 이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잖아요. 예. 만약 저도 저런 전화 받았으면 평생 저 기억날 겁니다. 어떻게 저런 이 이야기를 듣고서 사람이 할 수가 있어요. 뭐 예. 죽여버리겠다는 이야기까지 하니까. 저는 정말 이거는 이 기본적인 이혜훈 의원의 장관의 자격뿐만 아니라 정말 정치인으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격도 아니다. 저는 빨리 모르겠습니다. 뭐 결단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녹취를 공개한 이 인턴 직원, 당시 인턴 직원은 인간적 모멸감을 느꼈고 6개월 동안 이게 한 번이 아니었고 계속됐다. 아랫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고위공직자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이혜훈 전 의원이 고위공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참고 있었지만 장관 후보자로 나선 만큼 이거는 국민들이 알아야 해서 공개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혜훈 후보는 상처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찾아가서 사과를 하겠다. 서면으로 사과하는 게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사과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들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다시 한 번만 들어보시죠. 네가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를 내가 도대체 몇 번을 더 해야 알아듣니? 너 대한민국말 못 알아들어? 국어 못하니? 너 뭐 이런 애가 다 있니? 기사 검색해서 보고해라. 도대체 얼마나 더 얘기를 해야 네 머리에는 그게 이해가 되니? 너 뭐 IQ 한 자리야? 말 알아들었니? 못 알아들었니? 답을 해라 제발. 네. 네? 너 지난번에도 며칠 전에도 네 했잖아. 근데 이거 제가 보고를 안 드렸던 게 요즘에 의원님께서 뭐 연합 같은 거 이제 처음에 보고하고 그거 그대로 받았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 똑같은 기사니? 그냥 이름만 들어간 거는 보고 안 했어요. 야!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입이라고 그게 터졌다고 그냥 막 네 맘대로 그러고 떠서? 너 머리는 판단하는 머리 아니야. 너 판단하지 마. 내가 몇 번을 이게 알아들어. 네가 무슨 판단을 해? 네가 무슨. 그냥 판단하지 마 너는. 똑바로 알아들어. 장관이 되고 밑에 과장, 국장, 실장들이 보고하러 왔을 때 저런 얘기를 한다면 그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박지원 의원이 이혜훈 장관 후보자와 통화를 했대요. 거듭 사과드리고 통렬한 반성하며 국민과 대통령께 일로서 보답하겠다. 국민의힘 그 누가 이혜훈에 돌 던질 자격이 있는가? 일로서 보답하겠다. 너희는 그럴 자격이 있느냐? 이건 어떻게 들으세요? 일단 이혜훈 의원 그 해당 인턴 분께 민주당도
굉장히 좀 심심한 사과의 말씀 올린다는 게 기본 입장이고요. 개인이 상처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혜훈 후보자가 뭐 직접 찾아가는 방식이 되든 그걸 이 해당 직원분이 원하지 않으시면 또 어떤 방식이 되든 2번, 3번, 뭐 100번이라도 사과를 드려야 될 겁니다. 또 그래야 된다라는 게 저희 당 입장이기도 하고,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거에 이런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또 그럴 것이다라고 이제 단정하기는, 왜냐하면 본인이 이 부분을 잘했다라고 전혀 말하고 있지 못하고 그럴 수 있는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반성과 통렬한 자기 반성의 계기로 삼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박지원 의원이 이야기하는 건 지금 여기에서 얼마나 떳떳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의원들이 있을 것인가. 지금도 뭐 민주 그리고 국민의힘 할 것 없이 뭐 실명을 많은 언론들이 알면서도 기사를 못 쓰는 부분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랬을 때 누가 돌을 던지겠냐는 표현으로 지금 이 상황을 대변한 것으로 보이고, 저희는 국민들이 용납하실 때까지, 그리고 그 해당 분이 용서하실 때까지 사과드리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때 박지원 의원이 저런 식으로 물타기 하면 안 돼요. 예. 아니 무슨 지금 그러면 국민의힘만 뭐 이 비판할 자격이 있습니까? 일반 국민들은 비판할 자격이 없어요? 왜 저렇게 물타기를 하죠? 자기 문제 아무리 감사가 없다 하지만 저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국회의 최고령의 원로가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정말 저거는요, 상처받았을 그 직원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예,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뭐 맨날 뭐 사과 통렬히 반성, 무슨 통렬히 반성을 해요? 왜 그때는 통렬히 반성 안 했습니까? 저 누가 봐도 지금 저 이야기 자체가 소름이 끼치는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 와서 뭐 장관 되니까 반성하면 끝이에요? 윤어게인 하다가 이제 반성하면 그냥 장관하면 끝입니까? 그러니까 저런 식의 사고방식 자체가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정치인들이 얼마나 정말 이중적인 모습을 보는 것인지, 저는요, 이거 지금 청와대도 이거 엄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정말 이 모든 분들이, 자신을 가진 모든 분들이 분노해야 할 만한 일입니다. 예, 역대급 녹취를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혜훈 전 의원에 이어서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 측으로부터 여러 중요한 자리를 제안받았다고 했습니다. 실제 있었다고 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지난해 2월에 민주당의 모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 이재명 대표가 집권을 하면 국무총리를 맡아달라고, 제가 바로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다시 내한테 연락하지 마라. 5월 초쯤 김민석 의원이 전화가 막 여러 통이 오고 문자가 오고 뭐 이러길래 제가 대충 짐작해서 아예 답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이재명 후보가 전화가 여러 통이 오고 문자도 뭐 이재명입니다. 꼭 통화하길 바랍니다. 이러면서 문자 남아있고, 이래서 제가 무슨 뜻인지 대충 짐작을 해서 괜히 오해받기 싫고 그래서 제가 이미 제 뜻은 확실하게 전달했기 때문에 일체 답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았습니다. 예, 정 변호사님, 설마 했는데 실제 있었네요. 대선이 6월이었으니까 5월 초 대선 캠페인 시작 즈음인 것 같아요. 김민석 당시 의원이 전화 여러 통 했고 총리를 좀 모시고 싶다라고 했는데 본인이 거절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 당시에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공식적으로는 부인했던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유승민 전 의원 이야기가 맞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때 유승민 전 의원이 수락했으면 지금 국무총리는 김민석이 아니고 유승민이 됐을까 그 생각은 드는데, 예. 묘하게 이혜훈 의원하고요,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하고 겹치는 게 되게 많아요. 그 대학교도 선후배지간이고요. 그다음에 KDI에 이혜훈 의원이 있었는데 그때 사수가 유승민 의원이었다고 예. 그랬거든요. 그다음 정치도 같이 뭐 바른정당부터 해가지고 쭉 같이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이혜훈 전 의원이 유승민 의원하고 윤석열 그 후보하고 같이 지지난번 대선에서 붙었을 때 그때는 윤석열 캠프로 갔었거든요. 묘하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측면이 있구나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최진봉 교수님. 네. 자, 지금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도 해수부 장관 영입설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 본인이 뭐 당 재건하는 일이 하고 싶다고 지난달에 얘기는 했습니다만 장관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지금 설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뭐 유승민 전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습니다만, 자, 이거는 결국은 선거를 앞두고 중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을 점점 더 오른쪽으로 밀고 가운데를 민주당이 책임지겠다, 차지하겠다라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그런 전략이 있었죠.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했죠. 본인은 보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수층이나 아니면 중도 보수 이런 분들의 마음도 함께 얻는 게 중요하죠. 특히 5월이면 이제 선거를 앞두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그 상태에서 예를 들면 유승민 전 의원한테 제안한다는 건 충분히 정책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게 합리적인 보수로 평가되는 분이고 충분히 경제적 관점에서 본다면 민주당과 그렇게 큰 차이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예. 만약에 뭐 모르겠어요. 이재명 캠프에서 당시에 선거를 하는 과정에 유승민 전 의원을 영입해서 뭐 총리직까지 제안했는지 그건 제가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역할을 하는 거는 뭐 지극히 저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걸 본인이 받지 않아서 결국은 뭐 성사는 안 됐다 할지라도 양측이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선거를 앞두고서 본인이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 중도적인 성향이나 좀 확장성을 위해서 보수적 또 진보적 성향을 양측에서 영입하는 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입한 거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 개념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문제라고 보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그러면 뭐 보수정이 있는 분들을 영입하려는 시도를 하느냐 그건 제가 자세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게 이해운 전 의원을 이제 영입해서 예컨대 지금 이제 장관에 지명한 거 이거가 하나의 어떤 그 시금석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예. 뭐 이게 이해운 전 의원을 영입해서 지명했는데 또 다른 걸 뭐 예를 들면 얘기를 하고 있다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서 추후에 또 다른 어떤 예. 뭐 행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보수 진영도 함께 끌어서 갖겠다고 가는 게 기본적인 예. 생각이고 통합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는 차원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운 전 의원의 지금 녹취가 공개된 마당에 과연 청문회에서 어떤 공방이 이어질지 또 청와대는 끝까지 지명한 것을 유지할지 여부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